100번의 거절을 겪은 후 자신을 선언하려고 했던 소녀들 중 아이조라는 소녀는 이러한 일련의 실패를 끝내기로 결심하고 사랑의 신에게 도움을 청하여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여성을 두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곧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가뭄 시나리오는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소울메이트 100명이 한꺼번에 쓰러져 그를 죽일 것입니다. 방학 중에는 아이조라는 소녀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소녀 아사카와에게 자신을 선언하고 처음에 그녀는 소년의 여러 자질을 언급하며 반응한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서서 그 사람과 데이트할 생각만 하면 역겨워지고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됐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소녀는 첫 번째 거절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서운해하고 다음 날 친구 A라는 친구가 소년을 조금이라도 기운나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 노력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며 지금까지 몇 번 연속 거절을 받았는지 묻지만 아이조는 그런 무감각한 질문에 대답하기에는 너무 상심했다. 그리고 친구 A는 그날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도 괜찮다고 하며 지난번 거절 이후로 총 100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A는 남자아이의 강한 심리에 감동받았다고 하며 아이조를 꼬마 영웅이라 부르며 놀리지만 이 호칭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고 결국 여자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100번이나 버림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친구 A가 그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선언한 게 언제냐고 묻자 아이조는 8살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 그 남자는 이미 그만두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친구 A는 그를 바람둥이 괴물이라고 부르며 사기를 더욱 높이지만 아이조는 당시 자신이 거절당한 것을 기억하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강한 욕구가 나타난다. 손을 잡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게 느껴지니까 친구 A는 외모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아이조가 왜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지 어리둥절해한다. 게다가 아이조는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아서 친구 A를 이상하게 여기며 자신에게 관심이 있냐고 묻지만 친구는 그냥 자기 몸 조심하라고 하고 이기더라도 고등학교 때 죽지 말라고만 한다. 그의 거절 기록. 그리고 이 대화 이후 아이조는 기분이 나빠 사랑의 신에게 가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다가 이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되고 황금대의 표면을 보다가 한 남자의 얼굴을 발견하지만 그를 황금 도둑으로 착각한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이 그 사당의 신이라고 말하고 고등학교 때 완벽한 여자를 만날 운명이라고 말하며 소년을 안심시키려 한다. 그러나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이 소녀가 정말로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고 신이 그 소녀를 뜨거운 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에이조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먹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운명의 소녀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위해 선택된 사람, 그의 이상적인 연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조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알고 싶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신은 소울메이트가 만나면 둘 다 몸을 감싸는 충격을 느끼고 이 느낌이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소년에게 조심하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여자만이 이것을 즉시 느끼는 반면 남자들은 점차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조는 그가 말한 것을 반복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앵무새처럼 보였을 때 그는 사과하고 하나님은 설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마치 2초 전에 화가 나지 않았던 것처럼 빨리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소울메이트는 인생의 특정 순간에 서로 만날 운명이라고 말하고 에이조는 신에게 묻습니다. 그는 소년의 교활함을 보고 영원히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울메이트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긋나지만 예정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 설명하고 예정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이조는 그 설명을 이해하지만 정말 고등학교 때 소울메이트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신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더 나아가 아이조는 힘이 있는 한 총 100명의 운명의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면 그는 기뻐하지만 곧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고 아이조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성소에 불을 지를 수 있는지 묻고 하나님은 이 맥락에서도 그의 잘못을 도려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고 아이즈는 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하지만 수업을 하던 중 두 여학생과 마주치게 되고 사과를 하게 된다. 한 사람이 화를 내며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라고 하고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일어나 혼란에 빠진다. 그러자 아이즈는 온몸에 충격이 닥치는 것을 느끼고 과연 사랑의 신이 이 감정을 이야기한 것인지 그리고 이 두 소녀가 자신의 소울메이트였는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다보고는 두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분홍색 머리의 그 사람은 갑자기 바닥에 몸을 던지며 발을 삐었다며 의무실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 에이조는 그녀가 정말로 상처를 받았는지 묻고 첫 접촉에서 그녀의 소울메이트에게 상처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고 이것을 보고 분홍머리 소녀는 그의 걱정에 기뻐합니다. 결국 그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고 아이조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녀는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고 질투심을 느끼고 자신도 발을 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조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자폭하기 시작하지만 아이조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자 소녀들은 동시에 일어나 아이조의 말을 막는다. 그리고 아이조는 발을 삐지 않았느냐고 묻고 그들은 아픈 척하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둘을 의무실로 데려가지만 도중에 자신이 유일한 존재임을 느낀다. 그들에 의해 운반되었습니다. 그러자 분홍머리 소녀가 끼어듭니다. 아이조에게 좀 더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핑계로 다른 소녀는 이렇게 하면 아이조가 균형을 잃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와 싸운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그를 붙잡고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곧 의무실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도중에 모든 상황이 그것을 방해한 후에 마침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같은 반의 인더 커레인과 헤너준우 허칼이라고 소개하지만 소녀들은 모두 동시에 말하며 그는 한 번에 한 명씩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두 소녀가 길 건너편에 나타나서 그 학교에 존재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안뜰에 핑크 클로버가 있는 들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네잎 클로버를 건네며 고백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데이트에 동의할 것이고 이 말을 듣자 소녀들의 발목이 바로 좋아지며 자신이 했던 일을 기억해냈다고 한다. 약속.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에이조는 학교 복도를 걸어가며 선생님이 콘택트 렌즈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 일을 하는데 4시간이 걸릴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업이 끝날 때 소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순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창밖을 내다보니 그는 저 아래에서 길을 찾고 있는 소녀들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토끼풀. 그리고 이것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생님과 함께 렌즈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4시간 동안 그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을 보면서 그는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조는 구경만 하지 않기로 하고 인다에게 네잎 클로버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지 묻고 인다는 클로버를 찾는 것이 아니라며 무시하려 하지만 인다는 그 소녀를 이해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조누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그녀는 그 소녀가 화장실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고 아이조는 화제를 바꾸고 인다에게 음료수를 권했지만 결국 그녀는 클로버를 찾는데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묻고 에이조는 그들이 방금 만났고 그는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에 소녀는 깜짝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이 경우에는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의 술을 받아들인다. 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다음 그녀는 출구로 향하기 시작하고 떠나기 전에 소녀는 술을 마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소란을 피우고 나면 여기에 츤데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떠난 뒤 하나조누가 나타나 아이조는 지금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아이조는 오래전 클로버를 찾는 모습을 발견해 마실 것을 갖다 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소녀에게 가져갈 캔을 내밀자 하나조누는 예전의 충격을 느끼고 그 술은 혼자서는 마실 수 없다며 같이 마시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하나조누는 이것이 자신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그에게 간접적인 키스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에이조가 주머니에서 190mm 캔을 꺼내면서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350mm 캔이면 양이 많을 것 같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녀는 350mm의 절반이 175mm가 된다는 변명을 합니다. 즉 그가 산 작은 캔의 190mm보다 15mm가 적기 때문에 함께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장대로 그는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에게 반 잔을 마시고 그는 그녀에게 캔을 주었고 그제서야 에이조는 그것이 간접적인 키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음료수를 흔들기 시작했고 에이조는 그녀에게 그 소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손에서 캔이 떨어지자 더 이상 간접 키스는 없을 것 같고 아이조는 하나조노에게 티슈를 건넨다. 그러나 그녀는 스카프 대신 그의 손을 잡고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그에게 자신을 선언하고 이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녀가 그에게 느낀 것은 첫눈의 사랑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헤너조노는 자신을 좋아하는 것은 그녀뿐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다른 여자에게 이를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을 선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소녀가 그에게 자신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매우 기뻐하지만 그가 그녀의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인더는 그들의 순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소녀는 자신이 가져오던 주스를 잔뜩 떨어뜨렸고
그 맛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가져왔고 인다는 하나조노에게 가서 그녀와 싸운다. 둘. 그러나 하나조노는 자신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거짓말을 하려 하지만 인다는 자신을 좋아한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다. 즉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더는 에이조를 돌아보며 그것이 자신이 그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존경하는 츤데레에게 부족할 수 없는 전형적인 물기와 타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인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그가 그녀를 위해 자신을 모욕해야만 그와 데이트하겠다고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녀는 이미 그의 발 앞에 몸을 던지고 그녀와 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적인 침묵이 시작되고 두 사람은 그에게 가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만 그는 할 수 없으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녀는 둘 다 그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두 사람이 그의 소울메이트였는지 궁금해하게 만들고 다음날 대답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이조는 여전히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사랑의 도어에 가서 두 사람이 실제로 그의 소울메이트이므로 둘 다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응답합니다. 즉 퍼레이드에 팔리의 머리를 던지십시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조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만 아이조의 경우는 모두 비정상적인데 아이조가 태어난 날에 아주 거창한 인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아이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사랑의 하나님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에이조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쉬는 그것이 금요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가 일하는 동안 러퓨터 하늘의 성이 상영되고 있었는데 글쎄 그 사람은 정신이 팔려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에이조의 양식에 100명의 소울메이트를 작성하게 되었고 소녀는 사랑의 신이 그에게 행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거기 앉아 한탄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단 한 명의 소울메이트만 있었다면 그는 이 내부 갈등에 빠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악의 소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울메이트를 찾으면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것은 죽음이 될 것입니다. 양 당사자의 그리고 그는 소울메이트를 갖는 것은 축복이며 누군가 그 행복을 놓치게 된다면 남은 것은 불행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아이조가 소울메이트 중 한 명과 데이트하기로 선택하면 다른 한 명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에이조는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더욱 고민하게 됩니다. 그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소녀들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년의 모든 고통을 보면서 사랑의 신이 말하는 유일한 것은 그것은 나빴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따라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멋진 일을 생각할 때까지 그의 생각은 두 사람 모두와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는 두 사람을 죽음에서 구할 것입니다. 천재. 그리고 다음날 그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가는데 하나조노는 그에게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인다는 그에게 그들이 합의한 것에 대해 즉시 대답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 미친 남자가 그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진흙 속에서 수영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런 다음 그는 소녀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 둘 다 데이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다는 이런 비뚤어진 말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아이조는 두 사람을 비밀리에 데이트하려고 했던 전날 밤을 기억하지만 지혜의 부족이 그의 머리를 덮쳤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아이조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는 소녀들에게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결국 그는 둘 다 매우 좋아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하므로 에이조는 용기를 내어 두 사람에게 다시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인더는 다시 불평하려다가 그가 네잎클로버 2개를 보여주면서 어디서 얻었는지 묻고 에이조는 어제 수업이 끝난 후 교사에게 그를 학교에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은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밤새도록 클로버를 찾았으며 이것이 그가 모두 더러운 이유를 설명하지만 인더는 이미 고등학교에 다니고 여전히 사랑의 동정심을 믿기 때문에 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조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두 사람과 데이트하겠다는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사과한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화를 내며 하나조노에게 제지당하고 그는 두 사람이 그 클로버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자 소녀들은 물러서고 하나조노는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 외에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며 그를 공유하는 것이 그를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의 팔을 잡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인다도 그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지만 하나조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소녀는 그를 전혀 공유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았고 그는 두 사람을 모두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큰 소리로 명확하게 말하고 이로써 에이조의 하렘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가 만날 소울메이트는 여전히 98명, 즉 그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더 많은 소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영상이었는데요. 마음에 드셨고 이런 영상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